빅피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연말연시 전망입니다. 12월 이제 들어선 상황인데요. 게다가 12월은 좀 짧게 느껴지죠. 외국계는 또 북클로징 일찍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연말을 준비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뉴스는 오미크론입니다. 이 변수가 굉장히 좀 짧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뭐 간밤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영향이 이미 다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제는 불안감을 좀 이제 거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제 이제 그 바이든이 입국 심사 때 그 심사를 좀 강화했죠.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항공기 타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강화된 입국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저점을 좀 잡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제 중증도는 확실히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바이러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게 중증도하고 이제 확산도를 보게 된다면은 중증도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치사율이 높으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산도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냐,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면은 확산도가 이제 큰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확산도가 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중증도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중증도가 좀 큰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확산도가 좀 약한 이런 특성이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 같다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뭐 메르스라든가 뭐 사스 이런 것들은 메르스는 확실히 좀 확산도는 강하지만 세로치기 확산도라서요. 근데 이제 중증도는 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중간 정도에 좀 위치가 돼 있는 이제 분홍색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남아공에 있는 이제 의사들 이야기로는 중증도가 좀 약한 걸로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죠. 실제 겪어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불안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생각하게 만드는데, 단지 이제 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WHO에서 얘기한 바로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뭐 조사 결과가 1차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이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도는 강하지만은 중증도는 좀 약하다. 그렇다면은 그 병원에서의 중환자실이 그렇게 많이 모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제일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증도가 좀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오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일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스닥 그림을 보면 이제 이거 지난 이제 수요일날 제가 좀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그 선의 위쪽의 지지선에서 일단은 그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될 확률은 높아요. 1차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완성이 된다면 다시 반등이 또 가능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크다.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15,000 뭐 한 800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또 횡보세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국면으로 보시는 건데 그 밖에 어떤 시장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스닥이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제일 이제 그 FOMC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된다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파월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파월은 테이퍼링 속도를 상당히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테이퍼링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인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빨라지게 되면 금리 인상도 그만큼 또 빨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내년도 말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50bp 이상 인상이었죠. 이거는 이제 2번 이상이라는 뜻인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한 번으로 25bp 이상으로 좀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령 금리 인상이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은 금리 인상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2월 FOMC를 아마 관망하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점도표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점도표가 3월, 6월, 9월, 12월에 나오게 되는데, 6월 달보다 이제 9월 달 쪽으로 9월 달에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상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네, 2번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령 이제 이 점도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연준위원들의 기조를 보게 되면은 발언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 좀 빠르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2번까지는 아마 허용을 할 거예요. 2번까지는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점도표에서 가령 3번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FOMC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지금 관망세를 타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일정 수준의 반등 이후에는 횡보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월인데도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제한되는 시장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연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오미크론발 불안감이 조금 자제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3,100선까지는 전진할 수 있다고 봐요. 61선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더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3,050이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3,050 정도까지 코스피가 전진하는 동안에 마치 이제 산타랠리가 온다 하는 듯한 분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오히려 좀 현금 비중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짧은 트레이딩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보는 섹터들은 좀 이렇게 모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수익은 좀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큰 수익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FOMC는 다다음 주고 다음 주 일정을 쭉 보니까 국내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더라고요. 아직 이 부분을 크게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데 동시 만기일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워낙 시장이 이번에 그 오미크론발로 이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만기일에 영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만기일 이후에 바로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만기일 때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FOMC의 영향권 내로 좀 들어가는 구간에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주요 섹터들 눈여겨볼 만한 섹터 알려주세요. 중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리스크 피크 섹터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쪽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제일 이제 뭐 저점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이죠. 반도체는 뭐 메모리 겨울 이것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자동차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빠져 있고, 조선은 올해 실적 안 나와서, 하지만 수준은 굉장히 좋아서 내년은 좋을 거 확실하고, 이런 쪽들이 중기적으로 모아가기 좋고, 또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방어 섹터로는 은행주들 괜찮을 것 같고요. 성장 섹터들도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라든가 전고체 전지,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재생 쪽 이런 쪽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하고, 시장이 조금 빠질 때
시장보다 조금 더 변동성 있게 빠지는 이제 그런 섹터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아까 트레이딩 비중을 늘리지 않는데 단기 테마 쪽에는 뭐 대선 테마 같은 것들, 이제는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이 좀 완료되면 이제 빅매치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걸로 봐서 여쪽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일요일 날 오후 7시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오미크론발 불안감을 조금 이제 떨쳐내고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말 증시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길 건가. 제가 이제 지금 대충의 전략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목이라든가 섹터 전략,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말도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